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시 45분이고 오늘 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확인에 앞서 금요일날 있었던 미국장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먼저 보시면요. 최근 7월 달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고점보다 더 아래쪽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하락을 했고 또 갭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겨우 21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아래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한 이후에 겨우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증시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똑같은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죠. 7월 달에 발생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더 아래쪽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에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선이라는 것은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하는 것을 보통 얘기하고요. 최고점에서 이렇게 고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쭉 이렇게 해보면 이 연결된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을 뚫고 이렇게 지금 뚫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고요. 반등을 했다가 여기 241선 그리고 앞쪽에 저항 쪽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가 전 저점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이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241선을 못 뚫고 한 달 정도 못 뚫고 이 아래쪽에 121선을 지지하고 겨우 뚫어서 올라가고 굉장히 힘겹게 겨우 우상향을 했죠. 지금 그래서 보시면 2022년도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굉장히 힘겨운 모습이죠. 특히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조금 다른 모습이 뭐냐면 2022년도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처럼 일반적인 종목들도 같은 움직임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처럼 일반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많으면 정상적인 시장인 거고요. 그에 반해서 2023년의 경우에는 우상향을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지만 상승을 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그냥 횡보만 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이거는 가짜 상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주도 테마들 있잖아요. 2차전지, 초전도체 등 뭐 이런 그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자금이 유출이 돼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호재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락 쪽으로 무게를 싣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무역수지인데요. 무역수지가 최근에 2달 동안 흑자로 돌아섰다가 이번 달에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출액이 149억 달러가 감소했고 전년 대비해서 7.9% 감소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적자가 지금 적자로 전환될 여지가 지금 높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죠. 무역수지가 적자가 됐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경상수지가 적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유를 상승시키는 이유가 경상수지 적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를 상승시켜서
세계의 자본들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서 경상수지 적자를 어떻게든 메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FOMC 연준에서도 이율을 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리면은 자본이 유출될 게 뻔하니까요. 자본 유출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내수 경제도 더 악화가 될 것이고 수출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더 악화가 될 거니까 경제가 붕괴되고 증시도 붕괴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올리면 기업도 힘들어지고 영세업자도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제2금융권 연체율이 엄청 지금 상승하고 있고 카드론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더 이자율을 올렸다가는 버틸 수가 없고 부도 또는 개인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도 지금 수출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죠. 내수 경제 최악이죠. 부동산 망하기 직전이죠. 어느 것 하나 호재가 없기 때문에 이 하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투자를 하시더라도 분산 투자, 분할 매수로 접근을 꼭 반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은 다른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기준 0650 화면을 보시면 테마 종목, 테마 그룹별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0651 테마 종목, 테마 구성 종목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최근에 핫했던 테마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화면인데요. 어떤 테마에 있고 어떤 그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핫하더라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1일 전 조회, 2일 전 조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 이렇게 종목을 클릭을 하면 대장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장주 중에서 이제 저가에서 급등을 하고 조정 중인 종목들을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장주를 찾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0210 시장 지도 화면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가장 핫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 지도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오늘은 건설업이 가장 핫했네요. 이 지도를 보시고 어느 쪽이 오늘 어떤 쪽이 가장 많이 자금이 몰렸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쪽하고 바이오 쪽이 제일 많겠네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급증 화면을 보시면 휴맥스, 세보 MEC, 두산 나오죠. 차백신 연구소 나오고 차바이오텍 나오고, 역시 이쪽으로 돈이 몰린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휴맥스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휴맥스 고점 대비 80% 하락을 한 위치라서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닥이 하나 더 있고, 그죠? 그리고 주봉상에도 이렇게 바닥이 확실하게 보이죠? 물론 이런 바닥들이 무조건 지지한다 라는 게 아니고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쪽 바닥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도 바닥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을 무조건 체크하고, 바닥과의 거리, 그리고 상승을 한다면 이런 저항과의 거리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월봉상의 저항을 보시면 이 정도가 되겠죠. 6,600원의 강한 저항이 있고요. 그 아래에도 한 5,000원 정도 거기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 60월 이평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맥스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 보시면
20주 이평선, 240주 이평선이 위 이쪽에 한 20%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위쪽은 저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 저가에 있는 이런 그 거래량들은 세력들이 다 매집을 한다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몇 주 후에 올라갈지 몇 달 후에 올라갈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고 그건 세력의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저가에 있을 때 이렇게 세력들은 매집해서 그만큼 기간을 두고 개인 투자자들을 다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들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재정 상태를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 적자 전환한 이후에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EPS는 마이너스 870이니까 좋은 종목은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좋지 않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여기서도 수익 실현할 수 있고 볼까요? 지금 월봉상 이때 2달 만에 수익 실현, 지금 18년도는 다음 달에 수익 실현, 그 다음 2020년도 7월 달도 다음 달에 수익 실현, 10월 달 것도 다음 달 수익 실현, 그 다음 주봉상도 마찬가지로 다 바로바로 몇 주 만에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적자가 전환된 종목이라든지 적자가 지속이 되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을 하시고 리스크가 있는 걸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관심 종목으로 넣어 두시고 계속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보 MEC 오늘 거의 8%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네요. 일봉 차트상 이 앞부분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고점에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상에도 44% 하락한 상태고요. 주봉상으로는 주봉 차트상 봤을 때 지금 천천히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초보자는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하락을 했을 때 심적으로 버틸 수도 없고 버티기도 힘들고 대응도 힘드니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퓨어셀 보시면 최고가 대비 65% 하락을 했고요. 월봉상, 주봉상, 일봉상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부분에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게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닥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2022년도에 흑자 전환하고 2023년도부터는 성과가 꽤 있는 걸로 봐서는 재무제표상은 안정적이네요. 드림 시큐리티는 여기 바닥 보이고 여기 가장 윗바닥 위쪽에 2차 바닥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고요. 주봉상으로도 보이고요. 일봉상으로도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보실 때 이렇게 바닥이 하나인 이렇게 바닥이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갈 때는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회복을 하고 21선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 매수 신호가 이렇게 떠 있는데 매수를 하시더라도 21선을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반드시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도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한 이후에 양봉이 보이고 뭐 이전에 캔들 관련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서도 지지를 하는지 그 전저점을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한 다음에 21선을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21선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도 이런 저항들 때문에 하락을 하거나 시장이 안 좋아져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전 저점에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지지 라인이 있다면, 이런 강한 지지 라인이 있다면 뚫고 내려가지 않을 텐데 보시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뚫려 내려갔고 뚫렸고, 다행히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는데, 항상 21선을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전저점을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자 볼까요? 3290원이죠. 피보나치 조정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290원에서 매수를 했다면 전 바로 수익 실현을 했네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안 했다고 치더라도 여기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계좌 매수, 세 번째 계좌 매수한 이후에 세 번째 계좌 매도, 두 번째 계좌 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 매수, 세 번째 계좌 매수, 세 번째 계좌 매도, 두 번째 계좌 매도, 첫 번째 계좌 매도. 그러면 지금 2022년도 7월 달에 매수를 했다면 한 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달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45% 수익 실현했네요. 그죠?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차바이오텍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단단한 지지라인이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지지라인, 이렇게 지지라인, 요런 지지라인들이 잘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라인들이. 그리고 2021년도에 이렇게 흑자 전환했다가 2022년도에 다시 적자 전환했죠. 이렇게 좋은 종목이 사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재 뉴스가 발생을 했거나 무슨 백신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뭐 항생제 뭐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약품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이런 수익을 실현했겠죠. 자, 그 다음 두산우. 이렇게 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들이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주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초보자분들은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선주를 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뭐 다 수익 실현하고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촌, 패스, 두산이우 이렇게 뭐 수익 실현 하겠지만 괜히 하셨다가 폭락하는 그런 차트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주는 배제하시고 보시기 바랄게요. SPCS 지금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네요. 오늘. 그래서 이 위에는 지금 매물대가 아예 없고 매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상승할지 알 수 없고요. 여기서 어떤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 이 급락이 나오겠죠. 이노시뮬레이션 얼마 안 됐고, 이월드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9% 하락하고, 여기 지금 바닥이 보이고 요 밑에도 바닥이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상 2021년도 8월 23일 날 발생한 주봉에 매수를 했다면 다음 달 매도 가능했고요. 8월 30일 날 매수를 했다면 1번 계좌가 매도가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저는 되게 흥미로운데 2023년도 8월 30일 날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그러니까 손실 볼 만한 종목들을 더 많이 찾고 그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타나 스윙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박스권에서 이탈을 하면 손절 처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굉장히 손절이 많습니다. 10번 중에 7, 8번은 다 손절이에요. 왜냐면 매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감할 때까지 계속 그 화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박스권 매매에서 그 박스권을 뚫고 내려갈 때 조금이라도 뚫고 내려가면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자동 감시 주문을 손절을 걸어 놓는데, 그렇게 손절 걸어 놓으면 10개 중에서 8개, 9개가 다 그렇게 손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손해만 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을 떨어뜨리려고 세력이 막 흔들거든요. 그러면 괜히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해가지고 개인들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호가창에서 장난을 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계속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라는 거를 하게 됐고, 이런 분할 매수를 하면서도 내가 매수한 위치보다 더 하락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해결책은 앞으로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대응책은 상당히 저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주봉이 기준봉입니다. 이 기준봉 종가가 3085원. 늘 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85원. 1번 계좌 매수가 대비해서 10% 하락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좌 매수, 두 번째 계좌 매수, 세 번째 계좌 매수, 네 번째 계좌 매수까지 하고 다섯 번째 계좌 매수가에 오지 않고 바로 상승이 되죠. 그래서 4번, 3번, 2번 계좌가 바로 매도되고, 그 다음 4번, 3번, 2번 계좌 매도, 다시 하락하면서 2번, 3번, 4번 매수, 그 다음에 4번 매도, 다시 4번 매수, 4번 매도, 3번 매도, 3번 매수, 3번 매도, 그 다음에 3번 매수, 4번 매수, 5번 매수, 5번 매도, 그리고 5번 매수, 6번 매수, 6번 매수 후에 이렇게 계속 횡보하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 선이 마이너스 50% 선이거든요. 이 50% 선 되기까지 지금 8번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80%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6개 계좌가 물려있는 상태고, 첫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 50%, 두 번째 계좌는 마이너스 40%, 세 번째는 마이너스 30, 네 번째는 마이너스 20,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10, 여섯 번째는 여기가 0%죠. 지금 여기는 한 이 정도 가면 마이너스 여섯 번째 계좌가 마이너스 10%가 될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네 번째 계좌까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섯 번째까지 매수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고, 이 밑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봉상 21선을 회복을 하면 그때 첫 번째 계좌를 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60%, 지금 1100원 정도가 60%거든요. 마이너스 60%거든요. 첫 번째 계좌가 마이너스 60% 되는 지점인데, 마이너스 60%인데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30%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30% 정도 상승을 하면, 그러면 이 첫 번째 계좌도 매도가 되는 겁니다. 많이 잡아도 40%만 상승을 하면 이 첫 번째 계좌는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섯 번째 계좌, 다섯 번째 계좌, 네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까지 매도가 단 이후에 첫 번째 계좌가 매도가 되고 두 번째 계좌가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아래쪽에서 어떤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일봉상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봉이 발생을 하면 그때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또 시장이 하락을 한다든지 종목이 또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매수를 한 이 지점에서 300원이 더 하락하면 70% 지점이 되거든요. 그때 두 번째 계좌를 똑같은 비중으로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계좌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계좌 역시 마이너스 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캔들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매수가가 마이너스 30%가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여섯 번째 계좌는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서 수익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계좌는 평단가가 이만큼 내려와 있을 겁니다. 4번과 5번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30%만 올라와도 이 두 번째 계좌는 매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적절한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빨리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봤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저는 대응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4번까지밖에 매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4번 이후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공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네 번째 계좌가 되기도 전에 그런 식으로 위험하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이너스 50%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회복이 될 때, 그럴 때 매수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적어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무 때나 물타기 해가지고 현금을 고갈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 시의적절하게 훨씬 더 빨리 탈출도 할 수 있고,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수익도 10%를 수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20%만큼 수익 실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이 두 배로 실렸으니까 20% 수익 실현하는 만큼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모쪼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고영은 지금 현재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6% 하락한 상태고, 바닥이 여기 최근에 이렇게 보이고요. 바닥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지만 요 아래에도 바닥이 있고요. 여기 바닥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패스하시고요. 버넥트 패스. S&T 다이내믹 지금 상승 추세에 있네요. 20주 라인, 20월선을 쭉 이렇게 타고 가고 있죠. 그렇지만 전고점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지금 고가 대비해서 68% 좋은 위치네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오늘도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생기고 정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고 저가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은 매집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상으로도 괜찮네요.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동평균선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장기이동 평균선을 241, 481, 961, 1441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두시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연속 조회를 누르시면 봉도 많아지지만 장기이동 평균선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400 여기 241선도 보이고요, 481선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항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저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저항이 강하다. 특히 장기이동평균선이 겹쳐져 있는 경우는 더 강하고, 이렇게 봉들이 지지라인들이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강하다. 이쪽 지금 6,500원, 600원, 700원대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들과 지금 현재 위치와의 거리가 얼만큼인가를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현재 6,070원인데 이런 저항이 6,800원이니까 거의 10%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5%만 먹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